오늘의 코인 월요일장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에 대한 바닥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들 해주실 퍼즈님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께서 나오시는 날은 정말 좀 든든한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바닥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분석이지만 FTX 창업자도 이 바닥론에 대한 무게를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CPI 지수를 앞두고 퍼즈님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갈팡질팡하는데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퍼즈님의 또 시선에서는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호재일지 아니면 악재가 또 계속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오늘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분석을 들어보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셨으니까 네.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어쨌든 주업이 투자고 네. 그다음에 뭐 부업이 뭐 교육 뭐 이런 식인 건데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 요새 그렇잖아요. 이제 주식도 계속 내리고 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금이 많이 오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금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만족스럽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채권의 수익률도 그냥 그저 그렇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으로 갖고 있자니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해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 돈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계속 이제 돈을 이제 풀려 있는 돈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은 투자할 것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많은 투자 상품들 중에서 도대체 뭐에 투자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은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가 좀 반대로 갈 거거든요. 항상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어서 해서 저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너무 확신 차서 얘기하면 저는 사실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아, 그러세요? 네, 거의 네. 몰빵 수준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뭐 저의 선택이 맞았기를 기대해보면서 퍼즈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는 건데, 네.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네. 포인트에서 이제 매수하는 건데, 일단은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어제 준비하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었었어요. 그래서 뚫었어가지고 뚫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뚫었지만 이러한 식으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어제 하루 요 정도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뚫렸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뚫리지 않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요 봉이 방금 시작된 9시에 시작되는 봉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종가 마감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요 상단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요 상단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퍼즈 각도선이랑 거의 맞닿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 위 안착만 하면 퍼즈 각도선 돌파를 시도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엔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다만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선에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고 그게 아니고 중심선에 지지를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식의 움직임 뭐 이게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래 위로 엄청나게 페이크를 많이 주는 움직임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볼린저 밴드 요 하단선 안으로 들어오면 한 번 매수,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심선까지는 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중심선까지 갔고 물론 상승해서 중심선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쨌든
횡보하면서 약간 상승하면서 중심선까지 갔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한 번, 그다음에 퍼즈 각도선 뚫고 나서 한 번, 그다음에 뭐 요 조정받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포인트를 잡고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고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 볼린저 밴드선을 좀 뚫어줘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시점이었는데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참 3%가량의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들을 좀 집어주셨었는데 정말 이제 간밤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말 동안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퍼즈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라인들도 우리가 너무 시세를 좀 지켜보고 들어가야 하는 거겠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잘게 쪼개서 이제 알려드린 거고, 도움 되시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는 합니다. 네, 여전히 유효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1, 2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는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지해주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상승 행복회로만 돌릴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의 수도 맞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중심선 아래 위치에 있으면은 어쨌든 하단선까지는 열려 있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뭐 자세히 얘기하면 뭐 중심선이 아래를 보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위를 보고 있을 때인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근데 요런 때일 때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번 줍니다. 그래서 중심선까지 반등을 한번 주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 떨어지더라도 여기 있는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 그리고 반등해서 탈출 자리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하락 시나리오도 좀 커버가 될 정도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 여기에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기보다는 확실히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위에서 안착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퍼즈 각도선 위에 뚫렸을 때 한 번, 이 정도로 해서 평단을 사실 요 정도 잡으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 많은 수익을 좀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볼린저 밴드에 안착했을 때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퍼주 각도선을 뚫었을 때 또 한 번 물약을 담는 식으로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요. 퍼즈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분할 매수의 중요성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퍼즈님 성격상 그렇게 분할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은 돈을 다 넣어봤습니다. 네, 뭐 어차피 뭐 네. 그 월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월급은 살아갈 금액은 남겨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몰빵의 관점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이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퍼즈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세 분석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이 패턴적인 부분들로 또 집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상승 패턴에 관한 예시를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또 솔루션들 그런 것들 좀 주실 것 같아요. 상승 패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혹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내일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제 생각에는 파악하시고 중심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 정도만 보시고 제 생각에 내일이면은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죠? 그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 분석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도 퍼즈님께서 가지고 오신 정말 좋은 꿀팁들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즈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그 볼린저 밴드상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요 중심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한번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상단선까지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 중심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상단선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상단선까지 올라갔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떨어질 때 이 중심선을 지지받아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중심선을 지지받아 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 자리를 만약에 따져 본다라고 하면 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때 한 번인 거죠. 요때 한 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퍼즈 각도선이 여기인데 퍼즈 각도선을 돌파했을 때 또 한 번.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한 번. 네, 그러면 어쨌든 매수 평단이 요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네, 근데 이제 뭐 요렇게 하락할 때도 사실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때까지 기다리기 쉽지 않아서 저는 어쨌든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데 요때부터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데 평단이 요 빨간색 라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평단이 여기 라인이고 해서 이 정도 만약에 평단을 잡으셨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추가적인 이제 익절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패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 패턴이 비트코인한테도 나오기를 좀 저희가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 포트폴리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래 매수했는데 본절 왔다고 바로 바꾸거나 또 혹은 뭐 조금 익절했다고 바로 뭐 이렇게 빼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좀 거두고 싶고 만약에 요 비트코인이 좀 중심선을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그럼 또 어쨌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지지를 해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850원 정도에서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요 차트로 보면 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해당 자리에 올라가면 좀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만약에 이제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면 제 채널에서 좀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이었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매도 관점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 850원에서 1,000원을 터치하는 그 구간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권으로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게 되면은 퍼즈님께서 또 신호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거나 또 퍼즈님 채널에서도 또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릴 포트폴리오는 이더리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그래도 150만 원 선을 그래도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포트폴리오 속에서 이더리움 퍼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번 같이 보면은 요거 아마 이제 화면이 좀 지겨우실 텐데 그래서 지금 평단 가까이 와 있는 코인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말고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네, 좀 맞아요.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테스트넷에서 이제 병합 완료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병합은 뭐고 머지는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이 사실 이더리움의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류가 너무 많고 뭘 했다 하니까 이게 사실 좀 감도 안 잡히고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퍼즈님께서 좀 잘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하나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그래요? 드릴게요. 네. 이게 그 이제 업데이트 병합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게 어쨌든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테스트 서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더리움에. 그래서 이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세폴리아 뭐 여기에서 뭐 롭스텐, 뭐 고엘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테스트 서버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를
테스트 서버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도 진행해보고 여기서도 진행해보고 여기서도 진행해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몇 개의 서버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일단은 2개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네. 2개가 진행됐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성공은 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고 요번에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완료는 됐지만 좀 문제점이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은 마지막 테스트넷이라고 써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진행을 한 다음에 2.0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으로 저희가 해도 이제 새롭게 뭐 업데이트되거나 이러면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본 서버에 적용시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서버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본 서버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되면 네, 본 서버에 적용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테스트넷 고엘리에서 이제 몇 주 내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곧 네, 한 몇 달 안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 저희가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더리움은 또 차트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퍼즈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는 되셨나요? 네, 저는 이해됐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테스트넷을 네. 계속 테스트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되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ST더 때문에 요 디패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고 근데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면 사실 그만큼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완료해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위에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랑 퍼즈 각도선을 비교하면 퍼즈 각도선이 조금 멀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조금 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순서적으로 따져도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안착하고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도 지금 가격이 한 2배 조금 더 넘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조정을 받겠지만 거기서 조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차 상승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가는지가 갈리겠지만 일단은 퍼즈 각도선이 뚫리면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상승 위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퍼즈 각도선을 뚫을 경우에 크게는 2,500달러까지도 지금 가격의 한 2배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테스트넷에 관한 이슈들은 계속 접하셨을 텐데 사실 뭐가 뭐고 어떤 거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그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넷은 즉 여러 가지 서버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서버, 두 번째 서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버를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서버까지 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 서버에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완성되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분석까지도 퍼즈님과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